그러면 우리 이제 신축하신 분 입장에서는 일단 가장 큰 게 자금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소형으로 하는 같은 경우는 뭐 적게는 한 3억에서 5억으로 이제 서울에서도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시청자분 입장에서는 아니 서울에서 건물주가 3억에서 5억에서 이게 어떻게 가능해? 전혀 감이 안 잡히실 것 같은데 여기서 한 5억으로 한번 해볼까요? 네네. 5억으로 어떻게 땅이 지금 평당 뭐 2, 3천 하는데 네. 어떻게 5억 가지고 그걸 할 수가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시뮬레이션 간단하게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단위 TV에 출연을 했기 때문에 네. 이 영상을 보는 사람한테 정말 중요한 걸 제가 하나 팁을 네. 말씀을 드릴 그래요. 건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예정이 없던 건데 네. 원룸 건물 서울에서 네. 원룸 건물 다중주택을 하시려고 하면 토지의 평단가가 네. 1950만 원을 넘어가는 땅은 수익률이 안 나옵니다. 왜 그렇죠? 이게 서울 시내 거의 대부분의 원룸 5평에서 6평 정도 되는 원룸의 보증금하고 월세가 네. 1000에 50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1000에 50 기준으로 했을 때 수익률이 매각 수익률이 보통 4%에서 4.3% 정도 되는데 네. 수익률 표에 집어 넣어 보면은 평당가가 1950만 원인 땅은 월세 1000에 50을 넣었을 때 네. 반개수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그렇군요. 예, 굉장히 중요한 팁인데 서울 시내에서 원룸 주택, 그러니까 다중주택 원룸 건물을 땅을 여러분들이 찾으시면서 굉장히 헤매고 계시는 이유가 뭐냐면 평당 2천만 원이 넘어가는 1950만 원이 넘어가는 땅은 아무리 수익률을 집어넣어 봐도 얘가 수익률이 나오질 않아요. 물론 이제 강남 3구 같이 네. 강남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을 보는 게 아니고 나중에 매각 차익을 보는 그쵸. 거기 때문에 좀 다르지만 네. 일반적인 서울 상황이라 그러면 1950만 원을 넣게 되면 1950만 원 평당가라고 하면 수익률이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땅을 지금 못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시청자분들은 좋은 지역을 주로 찾잖아요. 예, 평당 3천만 원만 4천만 원 이런데.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죠. 그래서 내가 여기 평당 2천만 원짜리 땅이 평당 2천만 원이면 뭐 5평, 6평짜리가 1000에 50이라고 하면 4천만 원짜리는 2배니까 2천에 100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거죠. 네, 비싸질수록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 네. 그래서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 기준으로 평당 1950만 원은 보지 마라. 네. 그러면 지역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렇죠. 근데 딱 나오네요. 어디 지역 할지. 지역이 굉장히 줄어들고 또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면 또 다세대 빌라 부지를 찾으시는 분들이 또 착각을 하시는데 그렇죠. 네. 다세대 빌라는 절대 아닙니다. 네. 다세대 빌라 같은 경우에는 건축을 그러니까 신축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세 가지가 있는데 네. 토지비가 있고 네. 공사비가 있고 기타 비용 네. 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사실 공사비하고 네. 기타 비용은 강남이든 강북이든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거의 똑같죠. 예. 네. 달라지는 건 뭐냐면 토지비죠. 토지비. 네. 토지비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달라지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동네에서는 분양가가 4억 원이고 네. 어떤 동네에서는 분양가가 8억 원이다. 그런데 얘는 평당 2천만 원이고 얘는 평당 4천만 원이다. 땅값이. 네. 이렇게 되면 이 평당 4천만 원에 8억에 분양하는 게 굉장히 수익률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그렇군요. 공사비하고 기타 비용은 그대로기 때문에. 그대로니까. 예.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다세대 주택 빌라 부지를 찾으신다고 하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평당 1950만 원 여기 이거를 절대로 생각하시면 그렇죠. 안 됩니다. 분양가하고 땅값하고 그렇죠. 세대수가 몇 개가 나오는지 가설계를 하셔서 이 세대수가 몇 개가 나오는지 그거를 확인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평당 한 1,800만 원짜리 땅을 산다라고 가정하고 예. 5억 가지고 네.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간단하게 시뮬레이션 해주시겠어요? 다중주택의 경우인데요. 네. 얘는 이제 대지 면적이 42평의 건물은 90평. 연면적이요? 예, 연면적이 90평인데 90평. 예. 네. 토지비가 1,500만 원에 42평에서 6억 3천 정도 들어가는데 네. 자기 자본은 1억 3천만 원 들어갑니다. 왜 그런 거죠? 예, 대출이 이제 토지 같은 경우에 80%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나오나 보죠, 그 정도는? 네, 지금? 일반적으로 나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자기 자본은 1억 3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게 되고 네. 그리고 이제 건축비 같은 경우에 뭐 기본적으로 한 650만 원 정도 들어갔다라고 쳤을 때 5억 8천만 원 정도 공사비가 소요가 되는데 네. 여기에서도 자기가 들어가는 돈은 자기 자본은 1억 8천만 원. 이것도 대출이 나오나 보죠? 예, 이것도 공사비 대출이 70%가 나오기 때문에 1억 8천만 원만 있으면 공사를 진행을 할 수가 있고 네. 이제 기타 비용이라고 해서 설계비라든가 이제 기타 뭐 가전제품이라든가 이런 비용들이 한 7천만 원 정도 들어가게 되는데 네. 이럴 경우에 이제 투자비의 합계가 12억 8천만 원이 들어가게 되죠. 네. 그런데 자기 자본은 3억 8천만 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근데 얘가 3억 8천 자기 자본이 3억 8천만 원이 들어갔는데 네. 방이 12개고 연간 수익이 7,200만 원이 나왔을 때 네.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면 네. 5.6%가 나오거든요. 괜찮네요. 네. 아시니까 괜찮아요. 네. 근데 요즘에 이제 모르시는 분들 이게 수익률 그밖에 안 나와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 요즘 치고는 사실 괜찮은 편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수익률이 지었을 때 5.6%가 나오는데 이제 매각 수익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네. 그 동네에서 팔리는 수익률. 네. 이 동네 이제 매각 수익률은 4.8%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5%대 만들었고 4.8% 팔면 그만큼 이제 매매 차익이 되는 거네요. 네네네, 그 얼마 정도에 팔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얘가 14억 9천만 원에 매각이 됐죠. 그 2억 이상이 남네요, 세전으로. 약 2억 정도의 수익이 발생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이게 공사 이 사업 기간이 대략 뭐 땅 계약하고 나서 이렇게 할 때까지 뭐 바로 팔린다고 가정하면 뭐 1년 안 팔, 1년 정도 걸리죠. 그러면 내가 내 돈 한 3억 8천 들여서 1년 만에 세전으로 이제 2억 남는다고 하면 세전 수익률이 50%가 넘는 거잖아요. 괜찮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률이라는 건 1년을 그렇죠. 기준으로 하게 되니까 네. 대부분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공사 기간이 5개월, 6개월이다 보니까 네. 다중주택이나 원룸을 하게 되면 5, 6개월이면 끝나는 거 아니냐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네. 사실은 이제 토지를 찾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은 1년으로 잡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감이 오셨죠? 어떻게 서울에서 아까 40평대 땅에 반지하까지 포함해서 4층짜리 건물이 될 수 있는데 실제로 보면 이 40평짜리 땅에 지은 건물이 나름 웅장해요. 네, 가서 보면 맞습니다. 작지 않습니다. 네. 근데 4억도 안 되는 돈으로 이제 내 건물, 여러분들 건물주 원하시잖아요. 이제 가능한 거죠. 근데 이렇게 해서 그냥 월세를 일부 받아가시는 분도 있고 또 이제 매매 차익으로 또 가져가시는 분도 있고 또 사례 또 하나 있나요? 그 다음은 이제 그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다세대 빌라 분양인데 네. 내가 이걸 할 수 있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네. 기본적인 방향은 뭐 다르지 않습니다.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다르지 않은데 접근하는 방법이 방금 전에 다중주택 원룸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을 기준으로 매각 금액이 결정이 됐다면 네. 이 다세대 빌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직관적입니다. 왜냐하면 방을 세대수를 10개를 만들었는데 분양가가 4억 5천이다. 그러면 내 매출은 45억인 거거든요. 그 분양가는 이제 인근에서 알아보면 네. 거래 사례가 있으니까 바로 예. 확인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직관적이네 정말. 예,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원룸 건물하고 같은 방식으로 매각 금액을 결정하는 게 상가하고 창고, 예, 이런 것들이 매각 수익률하고 내가 들어간 수익률하고 그 네. 차이를 가져가는 거고 네, 매매 차익으로요. 예, 다세대 빌라하고 같은 종류라고 하면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 네. 아파트 분양 이런 것들은 이제 다세대 빌라하고 같은 방식으로 수익률을 상정을 하게 되는데 네. 다세대 빌라 같은 경우 굉장히 간단하죠. 네, 그러네요. 인근 분양가를 확인을 해서 4억 5천만 원이다. 그런데 가설계를 해봤더니 10개가 나온다. 그럼 45억이네. 근데 땅값하고 건축비하고 기타 비용을 합쳤더니 30억이네. 네. 그러면 15억 남네. 네. 이렇게 결정이 그래요.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접근하기 어려워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창고가 있습니다. 네, 창고. 예. 네. 지금 창고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요? 예. 더 많아지고 있네. 네, 많아지고 있죠.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도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택배로 시키는 것들이 많은데 이 소규모 창고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특히 서울이라든가 대도시 주변에는 창고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창고에 대한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이걸 사업으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이 수강생 사례인데 네. 여기 이분 같은 경우에는 포천시에다가 네. 토지를 한 600평 정도를 매입을 하셨어요. 600평이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창고 평당 임대료가 네. 한 2만 5천 원에서 3만 원 정도 되거든요. 평당이요? 예.
그 상가를 해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은 보통 7층, 8층 높은 층에 올라가게 되면 이 정도 수준이 나옵니다. 그렇죠. 네. 예, 근데 얘는 서울이 아니고 평당 땅값이 한 130만 원인 동네거든요. 땅값이 평당 130만 원인데 네. 건물을 지으면 평당 2만 5천 원에서 3만 원의 임대 수익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얘를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죠. 네. 토지비가 130만 원에 네. 600평에서 한 7억 8천만 원이 들어가고 7억 8천. 네. 예, 얘도 이제 대출이 나오죠. 네. 그래서 1억 8천만 원 자기 자본이 들어가고 네. 건축비는 250평, 여기 이제 계획관리 지역이어서 네. 40% 그리고 용적률 100%여서 250평 정도를 지었는데 네. 얘가 한 6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거 평당 주표가 얼마나 정도 돼요? 예전에는 한 150만 원, 160만 원에도 지었었는데 네. 지금은 철근 가격하고 많이 올라서 네. 한 240만 원 정도. 이것도 많이 올랐군요. 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6억 정도? 예, 예. 네. 이것도 대출이 나오나요? 예, 얘도 공사비 대출로 하게 되면 자기 자본이 한 2억 원 정도. 그렇군요. 네. 그래도 이제 기타 비용이 1억 원 정도 들어가서 네. 총 투입 비용은 한 15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네. 자기 자본은 한 5억 원 정도가 그러네요.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 이 임대료 수익을 보게 되면 네. 계산을 해보면은 평당 3만 원에서 여기 네. 이제 위치가 좋은데 포천 쪽이어서요. 9천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오게 되거든요. 연. 그래요? 그러면 얘를 퍼센티지로 수익률로 하게 되면 수익이 6%가 나오는데 네. 인터체인지의 인근에 있는 창고 용지 같은 경우에는 5% 정도면 매각이 됩니다. 5% 정도. 예, 얘도 마찬가지로 원룸 건물하고 마찬가지로 6%에 지어서 5%에 팔기 때문에 1% 차이가 1%가 내 수익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 금액이 이 건 같은 경우에는 3억 원 정도. 1%가 3억씩 나야 되네요. 네네. 그래서 이 금액 여기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는 수익률 한 60% 정도로 매각이 된 사례입니다. 이것도 꽤 매력이 있네요. 예, 그리고 얘는 갖고 있으면 토지 가격이 또 오릅니다. 그렇죠. 바로 팔면 이제 매매 차익도 있지만 예. 어차피 토지는 뭐 100% 아니지만 대체로 다 예. 거의 뭐 서울 경기권은 우상향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한 3년 5년 뒤에는 예, 당연히 훨씬 더 비싼 가격에 팔 수가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운영 중에는 예. 창고 임대 예. 수익도 받고. 그렇죠. 창고 괜찮네. 예, 창고가 상당히 매력적인 게 일반적으로 토지를 내가 사놓는다. 투자용으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투자용으로 땅 사세요인데요. 여러분들 투자용으로 땅을 사세요란 말을 듣는 순간 네. 그 땅은 쓸데가 없다라는 것을 아시는 겁니다. 네. 예. 왜 그렇죠? 투자를 한다. 그러니까 땅은 건물을 짓거나 신축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야 그렇죠. 되는데 네. 투자용으로 사라는 건 지금 할 게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데 보통 이제 기획부동산에서 네.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땅은 건물을 지을 수 있어야만 가치가 있잖아요. 네. 근데 뭐 이제 건물도 못 짓는 그런 땅에다가 뭐 되지 않는 여기저기 개발 계획들 갖다 붙여서 네. 돈이 될 것처럼 해서 하는데 지금도 거기에 이렇게 속아 넘어가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한 번만 체크하면 다 방어할 수 있는 건데 조심히 합시오. 요즘 기획부동산들이 더 날뛰고 있습니다. 네. 이 창고 같은 경우에는 그냥 땅으로만 사놓으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이자 비용이라든가 기회 비용이 사라지는 그렇죠. 거지 않습니까? 근데 창고를 지어 놓으면 내가 이자 비용을 빼고도 뭐 수익률이 뭐 5% 6% 나오기 때문에 예, 땅을 사놓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창고 용지를 사셔라. 그래서 창고를 지어서 임대 수익도 누리면서 토지 가격의 상승분도 노리는 그 두 가지를 노릴 수 있는 게 이 창고 투자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약 한 3년 5년 갖고 있으면 그 임대 수익률 또 네. 이제 자본 수익률 합쳐보면 뭐 10%가 후딱 넘어갈 수도 네, 훨씬 있겠네요. 넘어갑니다. 괜찮네. 예. 네, 또 다른 사례. 예, 그리고 많이들 보시는 그 펜션 부지 펜션 부지 또는 이제 전원주택 부지를 전원주택. 조성을 하는 사업인데요. 이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사례들은 전부 다 저 수강생들 사례입니다. 실제 수강생분 네, 수강생분들의 사례, 실제 그래요? 사례고 이 사진들도 전부 다 그 실제 사례들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도에 네. 펜션 부지를 하셨어요. 대부도요. 네. 예, 토지는 이제 3,000평. 네. 3,000평인데, 크네요. 예, 3,000평. 3,000평이죠. 근데 평당 65만 원이니까 싸네요. 예, 금액은 아주 크진 않습니다. 그럼 얼마죠? 20억 정도 되고요. 20억. 얘 이제 자기 자본이 4억 원이 이제 들어. 그럼 16억이 대출 나온 거예요? 예, 16억이 대출이 나왔죠. 그래요? 그 공사비는 이제 펜션 부지 조성 공사만 한 상태에서 땅으로 매각을 한 거기 때문에 지어서 파는 게 아니라? 예, 건물은 안 짓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토목공사 비용이 평당 한 15만 원 정도 투입이 됐고 네.
여기도 공사비가 4억 5천 중에서 네. 대출이 2억 5천이 나오기 때문에 자기 자본은 2억 원 정도가 투입이 됐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개발 부담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예. 임야나 전답을 대지나 창고 용지나 공장 용지로 바꾸게 되면 개발 행위 허가라는 인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렇죠. 그 인허가를 하고 나면은 개발 부담금이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되는데 네. 이 부지 같은 경우에는 2억 5천만 원의 개발 부담금이 들어갔습니다. 네. 이제 기타 비용이 한 2억 원 정도 들어가서 네. 투입 금액의 합계는 29억 원이고요. 네. 대출을 뺀 자기 자본은 한 10억 5천만 원 정도 10억 투입이 5천, 됐습니다. 예. 얼마에 팔았어요, 가지고? 얘가 아까 처음에 토지비가 평당 65만 원이었잖아요. 네. 얘는 이제 전체 3,000평이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전원주택 부지다 그러면 얼마 정도 생각해요? 얘 같은 경우에는 140만 원에 팔았거든요. 거의 2배네요. 예.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전원주택 부지 그러면은 200만 원, 300만 원 정도 생각을 하시거든요. 140만 원이면 굉장히 저렴하다. 싸게 느끼죠. 예, 싸게 느껴지는데 사실은 이게 개발 사업에 개발 사업이라는 거에 매력이죠. 예, 매력이죠. 왜냐면 140만 원에 전체적으로 팔았는데 계산은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땅값이 65만 원이고 네. 평당으로 봤을 때 땅값이 65만 원이고 토목 비용은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들어가요. 네. 그러면은 15만 원 들어갔다고 하면 80만 원. 그리고 설계비라든가 기타 비용이 10만 원, 한 9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네. 뭐 140만 원에 팔게 되면은 차익 부분을 내가 수익으로 갖고 온다. 이런 방식이 되는데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123%의 수익률이 그래요. 들어갔습니다. 예. 수익이 이제 42억이 됐고 네. 내가 들어갔던 비용이 29억 원이어서 13억이 수익이 남았고 들어간 투자 비용 내 자기 자본은 10억 5천만 원이어서 123%의 수익률을 가져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이런 이제 그 부지 여기 펜션이나 전원주택 부지 같은 경우는 일단 개발 행위를 받아야 된다는 이제 부담 또 토지 가꿔야 되잖아요. 네. 팔려고 하면 그런 과정에서 또 예기치 않은 뭐 밑에 안방이 나온다든가 이제 그런 이제 변수도 있고 또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제 분양을 완성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이제 부담도 있어서 이런 것들은 그래도 이제 좀 준비를 충분히 하고 해야 되죠. 이게 그냥 일사천리 쫙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도 좀 리스크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충분히 준비하고 하면 사실 리스크가 있는 것만큼 또 수익도 많잖아요. 그 리스크들도 절대적인 게 아니라 내가 좀 공부하고 알아보고 하면 피해갈 수 있는 위험들이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신축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다고 봐야겠죠. 예, 맞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씩 업그레이드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로 주변에서 성공을 한 사례가 있으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군요. 내가 처음부터 들어가기에는 너무 부담이 많으니까 주변에서 원룸 주택이든 빌라 분양이든 다 확인을 하고 주변 상황을 확인하고 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주변에서 이걸로 성공을 했다라고 하면 나도 이제 들어간다 이렇게 그렇군요. 네. 그래요. 또 이제 PF 네. 가장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사람들이 해보고 싶은 것 정해진 시간에 내 자본을 가지고 진짜 뻥튀기 할 수 있는 PF 사례 하나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 PF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기 투자 대비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경우에 하나인데 이 결과로만 보게 되면 자기 자본이 20억이 들어간 사업이고 수입의 총계는 370억이고 지출의 총계는 280억입니다. 288억이니까 290억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세전 이익이 세전 이익이 83억. 83억 정도 되는데 PF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 대출하고 다르게 PF 수입 총계 370억을 기준으로 해서 PF 대출 금융권에서 대출을 해주는 것이고 그렇군요. 관리 자체를 신탁사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뭐 어디다가 쓰고 싶다 그래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신탁사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자기 자본 투자자는 20억이 들어갔는데 PF 했던 금융권에서는 거의 한 200억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안하면 PF사가 더 불안한 거죠. 그러겠죠. 자금 회수가 안 되면 큰일 났는데.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할 때 PF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메이드가 됐다라고 하면
이 PF사는 여러분들보다 더 전문가니까. 예, 전문가고 경험도 많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좀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이렇게 그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도 검증하지만 예. 이제 PF사 신탁사도 또 다 이제 2차, 3차로 검증하는 거니까 이제 예. 좋은 것 같아요. 예. 이제 소형 신축부터 다세대 주택, 빌라, 또 오피스텔, 전원주택, 또 펜션 부지, 그다음에 창고, 그다음에 이제 PF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남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만나본 분도 그냥 직장 다니다가 은행원이었다가 퇴직해서 그 군인분도 계세요. 전역해서 할 거 없이 하다가 우연하게 이렇게 이 시장에 들어와서 여기서 사업가가 되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큰 돈이 들어가고 또 어설프게 시작하면 큰일 나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측 가능하고 이제 통제 가능하다는 거. 벌돈을 이제 정해놓고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정부의 정책에 방향이 같다는 거. 진입장벽이 높다는 게 단점이 아니라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면 나한테는 이제 장점인 거잖아요. 단 거듭 말씀드리지만 큰 돈이 들어가고 내 돈뿐만 아니라 질에 따라 그 돈까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잘못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충분히 공부해서 시작하면 여러분이 꿈꾸는 부자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님의 강의는 우리 잉클에서 아주 또 자세히 할 거니까요. 신축에 대해서 정말 이런 강의는 진짜 10억짜리 강의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렇게 벌어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한번 들어보시고요. 부자의 꿈을 한번 꿔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